네, 이한주택 팀입니다. 상승이 끝나면 하락이 시작된다. 이거는 진리일까요? 아니면 정설일까요? 뭘까요? 자, 오늘은 경남 진주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매매지수나 전세지수 흐름을 보면 진주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진주도 이제 꽉 끼는 분위기다.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빠진 거는 김해가 뭐 제일 먼저 빠졌고요. 그다음 양산이 빠지고 있었고 거제 통영은 큰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전세 지수를 보면 양산 진주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진주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갭이 붙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확인해 볼 게 같은 경남 주변의 도시들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사뭇 다르구나라는 거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매매지수 흐름을 한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뭐 양산이나 김해, 그다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높낮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 적게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올라가지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 지역이기도 하죠. 반면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 조금 달랐어요. 남들 다 빠지고 있을 때, 남들 다 빠지기 시작할 때도 진주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르고 있고, 자, 떨어지는 타이밍이 이만큼 갭이 있었어요. 몇 년간의 갭이 있었죠. 진주가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더 앞으로 기간을 당겨보면 이렇습니다. 뭐 2008년도 큰 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리세션 지나고 나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12년도 초반까지 이 세 개의 지역, 김해나 양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을 가져갔던 게 눈에 보입니다. 그때도 진주는 지지부진했어요. 그죠? 거의 뭐 오름폭이 나머지 세 개 도시와는 사뭇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고 2015년도 이후에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때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때 진주에 이제 혁신도시가 이주가 시작됐죠. 실질적으로 LH 본사가 진주에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상승을 조금 이어갑니다. 이때도 보세요. 남들 다 빠질 때 진주는 오르고 있었던 거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세 개 도시에 대비해서 진주가 좀 소외돼 있었다라는 거 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김해, 양산, 창원보다는 진주가 조금 소외돼 있었던 건 사실이고 뭐 하락의 폭도 적지만 상승의 폭도 참 적었었구나. 반면에 요 근래 한 1년, 2년 사이에 진주가 많이 좀 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거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떨 거냐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4분면 그래프를 보면 김해 같은 경우는 이미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미 터닝 어라운드 됐는 거 확인되고 그 뒤를 이어서 양산이 돌아서고 있고요. 창원도 이제 점점점 간격을 좁히면서 이제 돌아서는 모양새 보이고 있죠. 진주도 이제 간격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김해, 양산, 창원 찍고 진주도 이제 영향을 받구나라는 거 4분면 그래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주에 대한 부분들 보면 일단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보다 높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향후 입주 물량을 보면 2022년, 23년, 24, 25까지 입주 물량이 수요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입주 물량이 적구나. 수요보다 딸리구나. 공급이 딸리구나. 진주가 공급이 딸리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진주도 매한가지로 입주 물량이 넘쳤을 때는 가격이 빠졌고 입주 물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이 올라갔던 그래서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는 지방 소도시 중에 하나구나.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는 지방 소도시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가고 자 20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분양 추정 예정 물량까지 다 합쳐도 수요보다 적은 자, 공급이 딸리는 지역이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입주 분포를 보면 가자동 일대가 어딥니까? 진주역. KTX 진주역 주변이죠. 가자동하고 초전동. 이쪽으로 입주 분포가 돼 있는데 이조차도 한 2,300세대 정도 예정돼 있고요.
자, 반면에 김해시 물량 볼래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조금 수량이 수요보다 적게 잡혀 있긴 하지만 그 뒤로는 공급이 넘칩니다. 공급이 많아요. 자, 양산도 마찬가지예요. 양산 많이 짓죠. 2022, 23, 24까지 입주 물량이 더 많다. 그 공급이 양산도 많아요.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창원도 23, 24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추정 물량까지 하면 24년 이후로도 공급이 더 많구나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흐름을 보면 진주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보합, 이제 조금 이제 지금 뭐 환경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진주도 이제 가격이 보합 아니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 물량이 이만큼 줄고 있어요. 대신에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당연히 갭은 붙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 좀 부족해 보이구나. 전세가 부족하고 공급도 이렇게 막 넘쳐나는 공급량이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금액대별 흐름 분석을 보면 뭐 이렇게 보면 큰 가격의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거 확인이 안 되지만 매매 건수 줄어든 거 보면 자, 2억 언더, 2억 언더 물량 볼게요. 그래서 보면 자, 2억 언더의 매매가가 이만큼 큰 상승을 이뤘고 건수가 이만큼 빠졌죠. 전세가 상승이 있고 전세 물건수는 이렇게 빠지고 있고 전세 물량 부족하고 전세가는 상승되고 있고 특히나 2억 언더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을 많이 이끌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별로 보면 보세요. 25에서 35년 차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으면 보이죠. 자, 매물도 이렇게 줄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전세가는 다들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은 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죠? 다 줄고 있습니다. 전세가 부족하구나. 진주란 도시가 지금 전세는 부족해서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2억 언더의 구축 아파트들 위주로 해서 매매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평형대로 보면 30평대가 제일 많았네. 다음으로 20평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급지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뭐 충무공동 제일 비싸죠. 딱 가보면 알겠지만 충무공동이 대장이 위치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살기도 좋고. 그다음 가자동이 어딥니까? KTX역 주변의 가자동. 그다음에 구도시민 평거동. 그다음에 새로 입지가 형성되고 있는 초정동 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여기 다 분포돼 있어요. 보면 충무공동에 14개, 가자동에 12개, 평거동에 19개, 초전동에 13개.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짓고 있죠. 충무공, 가자, 초전동 쪽으로 계속 짓고 있고 평교동 쪽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 구상에 대한 부분 2030 도시계획이 쉽습니다. 진주 도시개발계획 2030 보면 지금 원도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부도심을 3개 가져가는데요. 초전, 그 다음에 혁신도시 있는 여기 어딥니까? 충무공동. 여기 LH 본사가 있죠. LH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KTX역 주변, 진주역 KTX 주변 이렇게 3개의 부도심을 가져가고 있고 이쪽에 다 아파트들이 점점점 들어서고 있죠. 특히나 오른 거 보면 자, 초전 이쪽이랑 충무공동, 그다음에 신안평거 구도심, 그다음에 KTX역 주변, 가자동 주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고 초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초전동 아파트 단지 이외의 그 옆에 초전 남부 1지구 하고 도동지구에서 이 큰 지역 승인이 났다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도시 개발하는 거 2주 전인가 요게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났으니까 요 승인된 이제 공고가 또 뭐 요 근래 올라오겠죠. 하고 점점점 초돈동 쪽으로 가자동 쪽으로 새로운 택지들 그다음 도시개발 계획들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위치가 이래요. 지금 초전동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죠?
신축 아파트들이 형성돼 있고 여기 쭉 따라서 학원가들 형성돼 있습니다. 학원가하고 상권 그리고 학원가들 형성돼 있고 새로 이제 도시개발계획 승인 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전동이 크겠죠. 이렇게 크고 다음 충무공동 볼까요? 충무공동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좀 빠지고 있고 매물도 줄고 있고요. 역시나 전세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하고 가격은 상승되고 있고 초전동도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맞죠? 전세는 거의 뭐 거래가 없네요. 초전동 같은 경우에 전세 거래 거의 없고 평거동도 쭉 이렇게 조금 약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세 여기도 전세가 많이 없네요. 전세 많이 없음을 확인되고 물량도 많이 없구나라는 거 확인되고 신안동도 마찬가지고요. 신안동은 조금 빠지고 있구나. 대신에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가 부족하구나. 전반적으로 진주가 지금 전세가 부족해가지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고 물량은 줄고 있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진주 새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초전이나 충무공동이나 가자동 말고 기존 구도심 주변인 평거동하고 신안동 주변을 좀 보려고 해요. 올해 상승 내역을 좀 볼까요? 리치고 기준으로 보면 뭐 초전동 12.34%, 충무공동 11%, 가자동도 11%, 그다음에 신안 평거동이 거의 9% 가까이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새로 형성돼 있는 뭐 초전동이나 충무공동이나 가저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단가들이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고 지역별로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야, 이 정도 가격에 이 아파트면 진주보다는 창원이나 이쪽으로 좀 시선을 옮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컸었거든요. 반면에 신안동이나 평고동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보고자 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안주공 2차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에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이고 이미 또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요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보고 좀 사고 팔면 괜찮겠다라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안 평거동은 좀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평거동과 신안동 주변에 진주에서 학원가가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제일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뭐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가격이나 평형이나 뭐 연식 흐름을 봐서 알겠지만 뭐 2, 30평대 아파트고 뭐 구축 아파트 그리고 2억 원대 미만의 아파트가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신한주공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대부분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이고 바로 옆 단지인 3단지는 다 1억을 넘어요. 그래서 2단지와 3단지를 따지고 보면 저희가 뭐 부동산 중개소 들어가서 물어봐도 3단지보다는 2단지가 가져가기 낫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격의 흐름을 쫓아가고 하고 이만큼의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에는 괜찮은 아파트가 신한주공 2단지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정 호가는 도대체 얼마일까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츠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죠. 보면 AI가 판단하는 적정 호가는 1억 5천 정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키 AI 미래 가격이나 헤라 AI 미래 가격을 보면 적정 호가는 1억 5천 정도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까지는 빠질 거다. 뭐 하한가 1억 4천에서 상한가 1억 6천, 뭐 평균 정도 되는 1억 5천이 그 가격일 테고 2년이 흐르더라도 이 가격 이상은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올릴 만한 뭐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나이키 AI 가격이고 헤라 AI 가격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뒤까지는 뭐 경제적 흐름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당연히 빠질 거라고 보고 2년 후 회복이 되더라도 지금 가격 이상을 회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적정 가격은 요 가격대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한 1억 5천 정도 하고 지금 투자 점수도 보면 가파르게 투자에 대해서 매력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급하게 또 빠지고 있죠. 그런 거 따져보면 지금 요 가격보다 높게 쓰는 건 단기적으로 뭐 내가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건 뭐 손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리 수요가 있고 가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경매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주 점수는 좋아요. 거주 점수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학원가도 형성돼 있고 학교도 가깝고 다만 주변에 이제 호재는 없다. 없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2년이 지나더라도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호재들이 발견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주변의 아파트들 거주 여건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더 들어 올리는 상황은 안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거 보면 약 2년 동안 뭐 신한주공도 가격 많이 올랐고 지금 보합으로 가고 있고요. 전세는 그때도 부족했지만 제가 5월 말인가 5월 말 6월 초에 그 입차를 가면서 임장을 갔을 때 그때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전세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전세는 귀하다 하고 수요는 계속 있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동네는 아니고요. 안 팔리는 동네는 아니고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잘 판단하고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데 나쁘지 않은 포지셔닝인 건 맞다라고 판단을 듭니다. 그래서 아시를 봐도 지금 체결가격이 1억 마지막으로 체결된 게 1억 8천 정도 매물 많이 줄었고요. 하고 경매건들 올라온 거 보면 근래는 대부분 1차에서 다 가져갔어요. 1차에서 다 가져갔네. 9월 달 다 1차에서 조금 높은 가격 거의 감정가에 맞게 가져갔고 8월 달에는 감정가보다 약간 한 10% 정도 할인해서 가져갔고요. 6월 달, 5월 달에도 뭐 1억 5천, 1억 6천 사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1억 5천에서 뭐 1억 6천 후반대 요렇게 해서 낙찰들을 받아갔다. 근데 경매도 그 주변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입찰이 얼마나 들어왔지라고 한번 봤어요. 보니까 작년 12월 때까지 12월 달 보면 입찰 한 명입니다. 비록 1차에 가져가긴 했지만 1억 5천5백에 가져갔고요.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약 1억 7천5백만 잡아도 그죠? 1억 5천5백 했으면 단기적으로 한 2천 정도 수익을 났겠죠. 그러니까 1억 7천 정도 들여가 1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2천 수익이면 거의 한 10% 이상 수익 낸 거 아닙니까? 단기간으로 수익을 좀 받겠네라는 거고. 자, 5월 달 볼게요. 5월 19, 5월 중순에 이 사람은 진짜 아깝다 그죠? 최저 가격이 1억 5백까지 떨어졌어. 1억 5백까지 떨어졌는데 매각을 1억 5천에 받았습니다. 뭐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안 봤지만 뭐 1억 600만 적어도 낙찰을 받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만약 1억 1000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어도 지금 뭐 1억 7,500에 팔면 앞에 경매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냈을 텐데 한 명. 진짜 이건 경매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진짜 한 명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명이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수십 명이 달라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보세요. 6월 달. 5월 달만 해도 입찰이 한 명이었는데 6월 달 되니까 입찰이 32명. 저도 여태 들어갔지 싶어요. 저도 여태 32명 들어. 요때가 김해나 양산이 슬슬슬 빠질 때였거든요. 빠지는데 진주는 계속 쭉쭉쭉 가니까 사람들이 아마 몰렸을 때라고 판단이 듭니다. 불과 뭐 3개월 전이잖아요. 불과 3개월 전. 이때 1억 6,300에 받아갔어요. 그래서 보면 이때가 요때였습니다. 요때. 남들은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할 때잖아요. 김해도 빠지고 양산도 빠지고 있을 요 타이밍에 진주는 푹푹푹 치고 올라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32명이나 몰린 거죠. 32명 몰렸고 1억 6,300을 받아갔고. 그러니까 요 진짜 한 달 상간에 이렇습니다. 경매가.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입찰을 갔죠. 1억 5천 정도에 나는 받았으면 좋겠다. 뭐 내가 생각하는 안전 마진을 했으니까요. 하고 단기적으로 한 1억 7천5백에서 뭐 운 좋으면 1억 8천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지나가서 내가 매도를 하면 그래도 한 2천 이상은 내가 수익을 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당연히 몇 명? 32명이나 달라붙는 바람에 이날은 그냥 뭐 제일 많다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거 발길을 돌렸다는 기억이 납니다. 실제
여기 검찰청이고요. 자, 임장 갔던 거 뭐 잠깐 볼까요? 찍어놨던 건데, 자, 여기가 검찰청이고 여기가 법원입니다. 법원 내려와서 자, 길을 건너면 커피 들고 걸어가고 있죠. 다행히 신호가 바뀌었나요? 바뀌었네. 저 앞에 보이는 게 저 주공 2단지고요. 여기가 이제 큰 길이죠.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학원가라든지 상권들이 쭉 형성돼 있고 법원 검찰청 주변이다 보니까 뭐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도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길 건너서 보면 보자. 그렇죠. 보면 봅시다. 요게 이제 2단지예요. 저희가 보려는 이제 입찰하려고 했던 단지고 여기 쭉 형성들 돼 있어. 학원들하고 뭐 병원들하고 여기 쭉 한 라인으로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위치네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아파트로 진입을 했죠. 아파트는 전형적인 저 주공 아파트들 모습이었어요. 주공 아파트 모습이었고 다만 제가 입찰했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이었어요. 계단식이었고 복도식은 아니었어요. 복도식은 아니었고 자 이렇게 두 집 아파트 한 라인에 양쪽 집 있었고 그래서 조금 문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조금 고쳐가지고 한 몇백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좀 하고 뭐 대단한 보수 이런 건 아니지만 벽지하고 장판하고 화장실도 좀 하고 이러면 수익이 날 것 같고 팔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입찰했었는데 그때 32명이 몰려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요 경매건이죠. 이제 9월 15일 날 경매건 같은 경우에는 평수는 좀 작지만 여기도 1차에 바로 가져갔네요. 가져갔고 입찰이 6명 붙었고요. 그래서 32명일 때보다는 확 줄었는 건 이제 확인이 되죠. 이제 다음 입찰에는 더 사람들이 줄지 않겠냐라고 확인이 되던가 아니면 유찰의 횟수가 증가하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1억 거의 1억 3천에 가져갔는데 1억 3천은 지금 거의 시세더라고요. 거의 1억 하한가가 1억 2,800 그리고 상한가가 1억 4,300이니까 요 평수 같은 경우에 거의 시세에 가깝게 가져갔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경매의 단점이 집 내부 컨디션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아 이거 어떨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한 번 더 유찰되고 봤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전세가율이 거의 90%에 육박해요. 거의 90% 육박하고 전세 수요도 많고 하니까 아무튼 위치는 괜찮다. 위치 괜찮고 뭐 수량은 계속 있고 수요도 계속 있는 건 사실인데 가격이 하락되고 있으니 이 하락 방어를 위해서 적절한 안전 마진을 가져가는 입장이라면 뭐 많이 올라간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진주에도 그런 아파트들의 비싼 아파트들 말고 공시가 1억 미만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단기간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뭐 신한 2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아파트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고 내 머릿속에 담아두면 아, 이런 쪽에 나중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쯤이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기회가 되니까요. 요런 시점에 요 가격 괜찮을 것 같아. 하고 그런 기회를 또 준비한 사람들이 지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당장에 급하게 뭐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입장은 아니더라도 늘 준비하는 자세로 이런 기회들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런 기회들은 다시금 돌아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늘 공부하고 바라다 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